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코스닥이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무게감이 많이 느껴졌던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대를 불러왔던 이 수소 데이가 사실 소문난 장치였고 기존 종목군들에게는 아픔만 준 그런 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 기대를 했었죠. 기대를 하고 뭐 좀 보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종목도 있습니다. 굉장히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수소 대장주 체인지가 됐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뭐 라이브 중에서도 몇 번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또 뜨겁게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약간 좀 아쉬움도 좀 느꼈던 하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그래요. 시장에는 새로운 돈, 그러니까 새 돈이 들어오냐 마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수급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소데이 지난주 목요일날 대량의 매수 물량이 코오롱 글로벌에 들어왔었고 나머지 종목에는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아마 이번 파동에 시그널을 강하게 줬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 차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차트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차트 꼭 공부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는 꼭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에 이 학습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매매를 여러 차례 했지만은 이 끝 파동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지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종목을 뽑아냈고 계속 연구 관찰을 해야만이 나중에 정말로 대박을 먹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서두가 길었네요. 자, 오늘 제목을 보면 카카오, 네이버 쇼크와 위드 코로나의 상관관계, 아모레퍼시픽 앤 LG생활건강, 중국 소비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종목, 그 다음에 시장은 온통 저가 정치 테마주와 이슈몰이 개별주 장세 속에 소수의 수급주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온갖 흔히 말하는 개잡주라고 하죠. 그런 종목군들이 장중에도 이런저런 이슈를 통해서 들었다 놨다를 합니다. 어떤 종목은 그 급등이 끝까지 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그 급등이 곧 말 그대로 급락을 때려 맞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기사와 이런 재료를 우리는 다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장중에 많은 매매를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재료 해석이 애매하다 싶으면은 손을 안 대요. 근데 재료 해석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공략을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의 함정의 이 빈도가 굉장히 어제 오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좀 어설픈 찌라시라든지 어설픈 내용의 공시라든지 어설픈 기사 내용에 달라들어서 매매하기보다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진짜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자금이 많이 몰리는 종목 안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종목도 사실 오늘 에코플라스틱을 보면서 장 마감 이후에 이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ADM 뭐 어떤 종목도 또 유상증자 발표를 해버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도 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은 얼마나 크게 당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이슈 종목군들 조금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당국 규제, 여당 저격의 10%의 안팎의 급락이다. 일단은 어제 이런 부분이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 어제는 이 공매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별 반응 없다가 오늘 공매도가 되자마자 완전히 융당 폭격을 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카카오와 네이버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더 떨어질 구간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5일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무조건 이 11선까지는 빠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나중에 밀려주면 뭐 아래 구간에서 뭐 37만 원대라든지 뭐 이런 구간에 온다면 한번 대응은 해볼 생각인데, 지금 당장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락을 보여줘야 되겠죠. 하락에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이 매매를 할 때 갭매매라고 하는 구간들이 이런 자리가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빠져주면은 볼 수 있고,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이게 뭐 더 빠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바닥권에서 보면은 이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고점에 있을 때는 퍼라는 기준, 고평가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주식을 고점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게 퍼가 벌써 129배나 되네. 해외에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비교하면은 얘네는 정말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었네 라는,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떨어질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악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고평가에 대한 부분을 떨어질 때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재밌었어요. 비트코인이 간밤에 10% 급락을 하자 전일 강했던 비트코인 관련주가 빠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강했던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최근에 먼저 LG 생활건강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모레 퍼시픽도 따라서 좀 급락을 하죠. 이거는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인데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는 조금 힘이 없어 보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를 보면서 위드 코로나를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롯데 쇼핑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내수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굉장히 큰 수급은 아니지만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떨어지면 매수 관점으로 놓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롯데쇼핑,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뭐 관점으로 해서 세계 유통 회사 중에 하나 정도는 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호텔 신라는 뭐 약간 좀 무거워서, 그리고 수급이 유의미하게 안 들어와서 잘 모르겠고, 그냥 롯데쇼핑이나 뭐 신세계 안에서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잠깐 볼까요? 아시아나항공도 수급이 굉장히 좋죠. 이런 종목이 가다가 이번에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돼서 밀리게 된다면 아래 구간에서도 좋은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올라와서, 자, 수소 빅위크의 테마성 종목은 힘을 못 쓴다 그랬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효성 첨단 소재를 좀 매매를 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싼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약간 타점이 여기서 안 맞았습니다. 이제서 안 맞았는데, 어제 첨보랑 비슷한 매매죠. 주도주 눌림 매매, 눌림 매매로 일단 좀 잡고,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시세를 준다면야 좋겠으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 반등을 하면 매도 관점에서 잡고 눌림 정도를 봐볼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싼 종목이 없다 보니까 강력한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종목이 싸고 좋으면, 싸고 올라갈 폭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과 같이 쏠림 현상이 강한 구간에서 스윙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당일 주도주 매매로 일단은 시장을 대응하다가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을 때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즉슨 옵션 만기가 지나는 시점을 좀 지켜보는 게 시장으로서는 좀 매매하기가 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 이 차트를 잠시 한번 볼게요. 지수 차트를 잠시 한번 보면, 코스닥이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일단 여기 있는 빨간 선이 뭐냐면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입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저항을 한 차례 받고 이거를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올라간다면 이번에
이 시장의 하락이 견조한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 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다시금 이 120일선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장적으로 제약바이오만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간을 깨고 다시 이런 자리를 뺄 때는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다 줄여주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런 구간을 이탈할 조짐이 보였을 때, 여기 있는 다시 120선을 다시 이탈할 조짐이 보였을 때는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생각입니다. 이런 구간이 한 차례 더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있는 60일 장기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이게 돼요. 그럼 이 추세선이 꺾이게 되는 거고, 추세선이 꺾이게 된다면 중장기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60일 이평선은 3개월의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3개월의 평균이 꺾이게 되면 이제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기준에서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좀 그려놓은 큰 차트죠. 큰 추세대를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 이 차트 내에서 정확히 이제 추세에 이 상단을 맞고 밀리고 있어요. 그럼 볼저밴드 하단이 아마 지지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 차트는 그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차례 볼저밴드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열어놓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 60일 이평선이 이미 꺾였죠. 여기 보시면 60일 이평선이 꺾여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 곡선을 지금 만들어 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중장기 이평선이 돌지 못하면은 전체적으로 저항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여전히 코스닥보다 좋지 못한 모습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종목군들 지켜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보면은 차량 경량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2차전지 지속해서 순환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성, 첨보 이런 종목군들 하나하나 지켜보고, 저희도 오늘 이 안에서만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뿐 나머지 종목군들에는 사실 그닥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첨보부터 먼저 올라왔던 게 대주전자재료죠. 대주전자재료 일단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2등으로 갔던 첨보, 후성, 사실 후성은 오늘까지도 저는 매매를 좀 했습니다. 계속 매매를 하고 갈 계획이고요. 계속 매매를 진행할 생각이고, 계속 매매는 이 하단에서 하는데, 오늘 이 자리 아래에서 추세에서 잡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봐볼 생각으로 보고 있고, 첨보도 오늘 오전에 조금 더 밀려줬으면 분명히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첨보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수급주 매매의 시장이기 때문에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 들어왔던 수급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고점권에 있는 거라 단기적으로 다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세방전지가 오늘 오랜만에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세방 리튬이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게 이제 120에서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보여주고, E&D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못했는데, 여기에서 돌파를 하고 갈지 아니면은 이슈를 만들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서 일단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슈팅이 나올 거고, 아니면은 아예 밀렸을 때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하나 보죠. 에코플라스틱. 오늘은 뭐 낙주 관련된 이야기를 뭐 여기 유튜브에서 잠깐 하는데, 사실은 좀 위험한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240억의 유상증자를 지금 했어요. 이 종목이 거래대금을 이 상한가 윗구간에서 무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가 1200억, 그리고 이 구간에서부터죠. 이 구간에서부터 뭐 30분봉으로 볼까요? 여기서부터 들어온 돈이 700억,
200억, 뭐 대충 해봤자 한 2천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뭐 1000억하고 1000억, 뭐 대충 한 2500억이 여기서 들어왔을 건데 이게 바로 다 죽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굉장히 내일 아플 거예요. 아픈데 이 종목이 급락을 하고 저는 한 차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상증자지만. 그래서 내일 뭐 마이너스 한 13% 15% 구간에서 한번 에코플라스틱을 보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이 또 위기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종목 위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거고요. 제약바이오 관점에서 좀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이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몇 개만 보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 내리는 구간까지 밀렸을 때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추세를 일단 돌파를 시켜놓고 눌리는 구간에서 반등을 주는지 체크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앱 지수도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강한 이탈만 없으면은 이 분봉의 온봉상에서 이 추세 하단 구간 아니면은 이런 추세대를 만들어서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스푸트니크 관련해서는 9월 달에 시생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폴더블폰 한번 보죠. 하이테크닉스 시간에 좀 올랐는데 차라리 안 올라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고, 세경 하이테크 대량의 거래량을 만들었죠. 갭을 메우는 과정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매매를 하고 다 수익만 나는 건 아니에요.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물량을 모아갔었죠. 여기서부터 뭐 한 반 팔고 반 남겨놓고 추가 매수하고 해서 다시 사실은 수익 구간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손절로 어제 손절을 좀 했었죠. 어제 손절을 좀 하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의미 있는 구간을 깨면은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깨면은 급락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손절을 잡고 대응하는 게 좋고, 이 종목이 저는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갭 구간들 있죠. 강하게 들어왔던 갭의 하단 자리라든지 이런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 저는 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폴더블이 이렇게 끝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경 하이테크도 좀 봐야 되고, KH 바텍 눌리면 좋겠습니다. 눌리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은 오늘 원하는 구간에 왔어요. 제가 기다리는 구간에 원하는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좀 섣불리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플랫폼에 대한 이 이슈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치 캔들이 나오는 걸 차라리 좀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펄어비스는 한참 더 아래서 본다라고 했죠. 한참 더 아래서 봐야 돼서 지금은 패스해야 되고, 최근에 강했던 위메이드 더 떨어져야죠. 떨어짐의 폭을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종목군들 많은데 그런 부분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되고, 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글로벌 이슈라고 좀 봅니다. 유니드 좀 밀렸는데 좀 밀리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와야 될 부분에서 못 나와서 실망 매물인 것 같은데, 뭐 얘는 대장주기 때문에 더 갈 수밖에 없고, 캠트로스는 이 탄소 중립으로 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액으로 후성과 같이 전액으로 가버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머지 종목군들과 따로 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휴캠스도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는 공략이 있고, KC코트렐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고 좀 까다로운 게 좀 많은데, 일단 지수적으로 바닥을 잡는 거, 그리고 안전하게 이 선물 옵션 만기 기간을 넘어가는 게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참 매매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수익이 난 종목군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모르겠네. 굉장히 뭐 쏟아지는 차트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참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도 매매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뭐 M2I 좀 하면은 급락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분들이. 그 다음에 줌인터넷은 물량을 좀 사서 좀 들고 있는데 이거는 참 이 시장이 그래요. 보면은 줌인터넷도 그렇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좀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제가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시장들이 너무너무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느리더라도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